와, 미쳤다. 민설아가 이 진짜 딸 아니야? 와, 진짜 막장. 와, 저게 말이 돼? 화제의 드라마를 리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운디 이고은 PD입니다. 매회 시청률 기록 갱신을 보여주고 있는 화제의 드라마 펜트하우스. 여러분도 보고 계신가요? 매주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펜트하우스 때문인데요. 작가가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아내의 유혹에 민소희를 탄생시키고 역대급 악역이라는 평에 연민정을 탄생시킨 그분. 하지만 이번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는 그 역대급 악역을 가뿐히 눌러버릴 악역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도 드라마를 보면서 아니 저게 말이 돼? 하는 장면이 몇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드라마 펜트하우스 속에 나오는 몇 가지 장면을 의학적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들어가 보실까요? 첫 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 하나인데 천서진과 오윤희가 청아예술제 트로피를 가지고 싸우다가 천서진이 트로피의 날카로운 날개로 오윤희의 목을 그어버리는데요. 그 일로 인해 오윤희는 천상의 목소리를 잃고 다시는 성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목에 얼마나 심한 외상을 입어야 성대가 손상될까? 스페셜 리뷰인과 박지열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드라마 영상을 봤을 때는 트로피로 보고 이렇게 그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성대는 보통 그 목 더 안쪽에 있어요. 거의 가운데 있고, 보통은 우리가 이 갑상선 연골로 이 성대는 보호를 받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이 갑상선 연골을 관통하거나 아니면 이 갑상선 연골과 위쪽에 윤상 연골 사이에 빈 공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무 잔인한가? 이렇게 들어가서 직접 성대를 찔러야 되는데 보통 깊이가 거의 한 10cm, 6cm 이상 들어가야 성대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게 경동맥이 바로 지나가잖아요. 뭐 목소리가 문제가 아니고 돌아가실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제가 봤을 때 좀 가능한 거는 그 성대를 움직이는 그 성대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경 중에 이제 반회 신경이라고 해서 리커런트 라린지얼 너브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어떻게 깊이 하면 신경 손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이 다치니까 성대를 못 움직이는 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대는 양쪽이 부딪혀야 소리를 나는데 이쪽은 못 움직이니까 이쪽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마비의 정도에 따라서 너무 이게 거의 안 움직이면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인버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성대 자체를 똥똥하게 뭐 필러 주사서 똥똥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 안쪽에 블락을 넣어서 실리콘 블락을 넣어서 이렇게 밀어주는 수술을 해요. 성대 마비 수술을 해주고 그럼 이렇게 돌아오죠. 그 상태에서 이제 이쪽은 움직이는 거죠. 이 발성 연습을 해가지고 이 반대쪽 성대에 부딪히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면 이제 목소리를 회복할 수 있어요. 아예 안 붙으면 목소리가 계속 이렇게 새버려요. 그런 수술을 통해서 일상적인 뭐 대화나 약간의 노래 같은 것도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성악가나 가수분처럼 섬세하게 성대를 써야 되는 거는 어렵죠. 만약에 성대 마비가 왔다면 음악을 계속 하시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주 강렬한 시작이었죠. 민설아가 펜트하우스에서 떨어져 죽는 장면으로 드라마는 시작됩니다. 조각상 위로 죽은 민설아의 시신을 보며 눈을 크게 뜨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드라마 중반에서도 또 나옵니다. 조상원 의원이 난간에서 떨어져 죽는데 그 장면에서도 보면 눈을 크게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도 이렇게 눈을 뜨고 죽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장미의 지도사 장스토리에게 물었습니다. 많은 고인분들이 눈을 뜨고 돌아가시지는 않습니다. 비율로 말씀드리자면 현장 출동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열에는 1명 정도 눈을 뜨고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돌아가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눈을 살짝 감고 살짝 뜬 그 느낌, 그 정도의 눈뜸은 있어도 크게 이렇게 눈 뜨고 돌아가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눈 뜨고 돌아가시는 분들 눈을 감겨드릴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오면 수시라는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때 저희가 손으로 눈을 살짝 감겨드리면 눈이 살짝 내려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많이 감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눈이 안 감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보통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 또는 굉장히 마르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을 살짝 이렇게 뜨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는 보통 이제 피부를 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살이 오동통통 이제 찐 사람들은 살이 쪄가지고 피부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나 이제 살도 없고 이렇게 마르신 분들은 이렇게 약간 해골 모양처럼 수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피부를 이렇게 깊게 내려도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마사지를 해서 눈을 감겨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장례 문화에서는 시신을 훼손시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눈이 완벽하게 감기지 않더라도 그 정도까지만 마사지해서 감겨주는 정도까지만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여주기식 문화라서 그럴 경우에는 인위적인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눈과 눈 사이에 본드를 붙여서 눈을 감겨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돌아가시 되면 이렇게 침대나 이외에 비계에 딱 누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눈이나 피나 모든 장기들이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가거든요. 그럴 경우에 눈동자도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눈동자도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돼요. 그럴 경우에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이제 특수 렌즈라고 있어요. 미국에서 쓰는 건데, 눈꺼풀 이제 렌즈처럼 눈꺼풀을 들고 그 안에 넣으면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어져서 실제로 그냥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출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와 완전 다른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산소증으로 중환자실에서 16년간 누워서만 생활하게 되는 심수련의 딸 쥐혜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면 16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자라왔다고 하는 아이가 일반 아이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근데 과연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본신경외과 임재관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똑같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저산소증에 의한 뇌 손상은 성장 호르몬이나 성호르몬 이런 것들이 나오는 뇌하수체에 손상을 입히지는 않기 때문에 의식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에 의해서 키가 큰다든지 그런 것들은 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톱 자라고 발톱 자라고 머리카락 자라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고요. 신생아 저산소증을 저희 신경외과 분야에서 이렇게 16년을 끌어가는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지만, 저희가 이제 아주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이 외상에 의해서 어떤 식물인간 뇌 손상을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식물인간 상태에서 이제 쭉 자라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여자 같은 경우에는 menstruation이라고 하는 이제 생리도 하게 되고 대소변 보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상처럼 이루어집니다. 물론 성장판 자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다치지 않고 누워있지 않다라면 더 클 수 있는 키보다는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성장 호르몬에 의한 성장은 충분히 다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진의 어떤 처치가 계속 이루어져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는 이제 생명 징후, 우리가 혈압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심장 박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이런 친구들이 이제 대소변 같은 거를 본인이 하고 위생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도뇨관이라고 하는 이제 폴리 카테타를 삽입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로 감염에 의한 폐혈증, 감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폐렴으로 발전돼서 또 폐혈증으로 이제 어떤 생명 지구가 흔들리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꼭 체크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욕창 관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친구가 욕창이 있는지 그런 것도 없이 다 깨끗한지가 나오진 않았지만 16년을 이렇게 침상 생활을 하면서 욕창이 하나도 없다? 이런 건 좀 솔직히 이제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욕창에 의한 감염,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전신 감염으로 돼서 또 환자가 위험해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의료진으로서 항상 체크하고 관리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절대 헤어나올 수 없다는 마라맛 드라마 펜트하우스. 몇 가지 장면을 다뤄보았는데요. 앞으로의 전개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이만
펜트하우스 마저 보러 갈게요. 안녕!